3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60점도 서울에서는 당첨되기가 어렵다라고 현금 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양지영 RN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일 이전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는 예상을 해왔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하고는 다르게 거래 절벽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예견되어 왔었어요. 왜냐하면 수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팔았었어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 매물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치를 보면은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47,600여 건이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에 4만 건에 밑돌았던 그런 현상이었는데 4월 들어서는 4만 8천 건을 좀 넘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37.9%가 줄어들었어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 양도 중과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중과세를 내면서까지 팔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우량 매물일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시세 상승이 당연히 갈 거다. 거래 절벽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보면은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이제 6월 1일 이후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매물이 줄어들 거고요. 반면에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선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라든가 기대감이 있고,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대출이 안 돼서 자금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형 아파트가 보면은 매매 평균가도 그렇고요. 청약 경쟁률에서도 훨씬 이제 경쟁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9억 8,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3억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은 42.1%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7억 원 미만으로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3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청약 경쟁률에서도 보면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40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 청약 경쟁률이 90대 1이었대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울 같은 게 무조건 로또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최저 가점도 59.2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60점도 서울에서는 당첨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면적별로 보면은 전용으로 60에서 84제곱미터가 86.8대 1이고요. 85에서 104제곱미터가 300.1대 1이라고 합니다. 중소형이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당연히 패닉바이, 영끌하는 수요자들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도 새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잖아요. 84제곱미터 사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한 반면에 투자 자금이 덜 드는 반면에 대출의 어떤 규제도 덜한 중소형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전용 59제곱미터가 예전에는 정말로 이제 3, 4인 가구가 살기에는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평면도 설계도 부분들이 특화,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거실도 넓게 나오고 또 이제 어떤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의 그 인기도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 원인도 하나죠. 전세 가격이 정말 작년부터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선 잠깐 이렇게 주춤하긴 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좀 보면은 한국부동산 주간 아파트 전세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은 5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지난주와 같은 0.13%가 올랐고, 그 중에서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이 0.12, 지방권도 지난주와 같은 0.14. 그러니까 계속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승률은
보면은 0.03%이거든요. 지난주 역시 똑같은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근데 서울이 지난 2월 22일 기준으로 보면은 0.07%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서울에서도 구별로 보면은 서초구가 지난주에 이제 0.01%에서 0.04%가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포주구 1단지를 비롯해서 신반포, 18, 21차 등 뭐 4천 가구에 달하는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서초구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이후에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세를 많이 올렸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정부의 정책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거를 선호를 하잖아요. 그 보유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달달이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이제 충분히 받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 매물들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올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실거주 의무 요건이죠. 그러니까 집주인들 너네 집 사면 당연히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전세 매물을 더 줄이는 효과를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역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금리가 그렇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전세 시장은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갭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매매 가격이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빌라라든가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고 있다. 빌라들이 또 최근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강북 뉴타운 부활 이런 영향 때문에 민간이 추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 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또 거래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정책 때문에 거래가 뚝 끊겼었어요. 기사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공공주도형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2일부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빌라가 공공주도형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이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단지다라고 하면은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던 재개발 지역들이고 해제가 되었던 지역들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빌라를 샀다가는 내가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당연히 거래도 나중에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들,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한데 아파트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갈 수 없고, 반면에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이제는 규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금융권도 LTV 70%까지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오피스텔은 청약을 할 때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청약 통장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덜하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팔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내에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피스텔을 한 단지에 똑같은 단지를 5단계를 청약을 넣어서 내가 받았어요. 근데 살 때는 5개 다 살 수는 있지만 팔 때는 한 사람한테 하나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내가 5개를 모두 다 팔든지 한 사람한테 하나만 팔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원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팔 때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